마침내 요 npm에서 리액트 19 베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요 문서에서는 액션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여기에 파생된 몇 가지 리액트 훅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썼던 API를 좀 편하게 바꾸거나 일부 라이브러리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개선 사항도 있어요. 요 문서를 보면서 앞으로 정식 버전이 될 요 리액트 19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액션이란 개념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게 비동기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뭐 리덕스나 오빅스의 액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즈 트랜지션이라는 훅이 있는데요. 이게 18 버전에서 나온 거인데 이거는 UI를 차단하지 않고 상태를 변경하는 훅이라고 합니다. 액션은 요 트랜지션을 비동기로 처리한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컴포넌트에서는 요 리액트의 use action state라는 새로운 훅으로 액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폼을 다루는 일반적인 경우를 요 훅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보류 상태, 펜딩 상태를 관리하고 optimistic update, 낙관적 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걸 관리하고 또 세 번째로는 오류 상태도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폼 엘리먼트와 같이 동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샘플 코드가 있는데 제가 좀 입맛에 맞게 바꿔놓은 샘플 코드를 보면서 각 항목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 change name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컴포넌트인데요. 먼저 이렇게 액션 함수를 정의합니다. 요 액션이 바로 비동기 트랜지션 함수인데 훅에 의해 관리되는 요 오류 상태와 폼 데이터가 요 인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함수 본문에서는 요 값으로 이렇게 비동기 로직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초기 상태, 여기 오류 상태 같아요. 초기 상태를 준비하고 요 두 개의 값을 이렇게 use action state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훅을 호출하면 배열을 반환하는데 이 중 요 세 번째 값이 보류 상태, is pending이라는 보류 상태입니다. 이게 비동기 트랜지션의 진행 여부를 식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리액트 엘리멘트에서는 버튼에다가 썼는데 disabled속성에다가 요 값을 전달했습니다. 액션 함수를 보면 반환 값에 따라서 요 액션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오류라고 하면은 오류 객체를 리턴하면 되고 성공이면 no를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리액트 엘리멘트에서는 훅이 반환한 이 배열의 첫 번째 값 그거를 에러로 조회하고 요거를 우리가 표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훅의 두 번째 값이죠. submit action은 이 폼 엘리멘트에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 리액트는 폼이 제출될 때 요 액션 프롭에 전달된 요 함수를 실행해서 use action state에 전달한 액션을 호출하는 것 같아요. 네. 폼이 제출되면 요 로직이 실행될 겁니다. 요 액션이 입력한 값에서 이름을 추출해서 업데이트 함수로 전달합니다. 여기 보통 업데이트 API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하면 상태를 갱신하고 너를 반환합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1, 2, 3 하고 업데이트 해봅시다. 그러면 펜딩 상태에서 버튼이 잠깐 디세이블 됐죠. 그리고 트랜지션이 완료되면 다시 에네이블 됐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이렇게 변경이 됐죠. 요 폼 제출 버튼을 컴포넌트로 분리를 하면 요 is pending이라는 대기 상태를 인자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프롭 드릴링이나 컴포넌트 깊이가 깊어지면 컨텍스트로 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리액트 19에서부터는 요 use form status라는 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렌더 틀이 부모에 있는 폼 상태를 직접 조회하는 역할이에요. 디자인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로 만들었고요. use form status라고 해서 상위에 있는 폼 상태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꼭 리액트 컨텍스트 같죠. 그래서 거기서 펜딩 상태를 가져와서 이 버튼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인지 네임에서는 이 디자인 버튼을 썼어요. 이 옵티미스틱 업데이트를 찾아보니까 낙관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 서버 API로 전달하고 또 응답까지 받은 후에 UI를 변경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 낙관적 업데이트는 API가 성공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네트워크 요청을 하자마자 UI 상태를 바꾸는 걸 말해요. 비교적 좀 빠른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기법인데요. 물론 이제 서버 실패 응답을 받으면 UI 상태도 이전 상태로 돌려놓을 겁니다. 요 다음 훅인 요 use optimistic 훅이 요 낙관적 업데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훅이에요. change name의 요 낙관적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change name optimistic이라고 만들었고요. use optimistic 해서 상태의 기본값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튜플을 반환하는데 optimistic name과 요 setter를 반환합니다. 마치 use state랑 비슷해요. 그리고 폼 엘리멘트에 전달할 요 액션 함수인 submit 액션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본 예제랑 똑같아요. 이 submit 액션을 요 폼 엘리멘트에 전달했는데 리액트는 폼이 제출될 때 요 submit 액션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달해준 폼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한 네임 필드의 값을 얻고요. 먼저 바로 요 optimistic name을 변경합니다. 이 바뀐 필드 값으로 변경해요. 그리고 곧장 비동기 로징을 실행해요. 그리고 얘가 성공하면 실제 상태 값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여기 실패하는 함수인데 update name fail이에요. 실패하면 예외가 잡히고 요 오류를 반환해 버려요. 그럼 요 액션, submit 액션은 실패하는 액션이 되겠죠. 그러면 리액트는 optimistic name을 기존에 전달한 초기 값으로 롤백 할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optimistic name에서 이게 전달한 기본 상태인 jkim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필드에도 되어 있고요. 1, 2, 3하고 처음엔 바로 바뀌는데 액션이 실패하면 바로 초기 값으로 롤백 되어버리죠. 유즈는 컴포넌트 안에서 프라미스가 이행될 때까지 렌더리징 하지 않고 기다리는 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UI를 그리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I 워킹 데이터를 이렇게 코멘트를 준비하고 요걸 패치하는 패치 함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요 코멘트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요 코멘트라는 컴포넌트는 어떤 프라미스를 받아요. 그 프라미스를 바로 use 훅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코멘트 프라미스가 이행될 때까지 요 렌더링을 멈춥니다. 그래서 요 값을 다 해결해서 값을 얻어내면 그때 리액트 엘리멘트를 반환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요 코멘트를 요 코멘트 페이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인자인 코멘트 프라미스에다가 패치 함수를 호출해서 프라미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라미스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이 서스펜스 컴포넌트로 감싸있기 때문에 폴백 UI를 그리고요. 1초 후에 프라미스가 이행되면 그 이행된 값을 가지고 요 코멘트 컴포넌트를 그릴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처음에 로딩 했다가 컴포넌트가 딱 그려지죠. 그리고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제가 잘 안 써서 잘 모르겠고요. 요 개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씩 구경해 보죠. 더 이상 요 레프 객체를 전달할 때
그 포워드 레프 함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풀업처럼 그냥 이대로 레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훅이 없을 때는 뭐 프로바이더와 컨슈머 컴포넌트를 사용했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훅이 나온 이후에 컨슈머 컴포넌트를 유즈 컨텍스트 훅으로 대체했습니다. 여전히 프로바이더 컴포넌트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는 요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요 컨텍스트 컴포넌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이렇게 create 컨텍스트로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고 요 컨텍스트를 소비하는 카운터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테스트할 때 카운터를 컨텍스트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로 감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dot provid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컨텍스트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카운터가 동작하고요. 렌더 트리를 보면 보이시나요? 확대가 안 되네. 네. 컴포넌트 테스트가 있고 컨텍스트로만 감쌌지만 여전히 컨텍스트 provider로 되어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요 JSX로 사용이 되면 컨텍스트 provider의 별칭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메타데이터도 지원을 하는데 뭐 이런 타이틀이나 메타처럼 HTML 요 헤드 영역에 넣는 엘리먼트는 검색 엔진 최적화나 뭐 오픈 그래프 혹은 요 브라우저 탭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리액트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수 효과라서 유즈 이펙트로 처리하거나 아예 그 HTML 템플릿에서 작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리액트 헬멧 같은 전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액트 19에서는 이 기능을 리액트에서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 포스트라는 컴포넌트인데 보면 아티클로 감싸 있고 뭐 헤딩으로 타이틀 표시를 했는데 그 아래 보면 뭐 타이틀 엘리멘트, 뭐 메타 엘리멘트, 링크 엘리멘트 이런 게 있죠. 이 컴포넌트 자체는 HTML 바디에 마운트가 되는데 이런 엘리멘트들은 헤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가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때 이것을 올바른 장소인 헤드로 옮겨줄 거예요. 방금 만든 게 이 블로그 포스트 컴포넌트인데 바디 부분에는 이 아티클에 헤딩과 P만 있어요. 대신에 그 안에 있던 이 메타와 뭐 타이틀, 링크 이런 것들은 올바른 위치인 요 헤드 엘리멘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요 뭐 스타일 시트나 어디 보자 뭐 스크립트 같은 이런 정적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식도 좀 더 편해졌습니다. 프라이머리 버튼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서스펜스로 한번 감싸고 여기 버튼을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는 UI 라이브러리에 클래스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려면은 CDN에서 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웹팩 번들에 포함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CDN 주소를 이 링크 엘리멘트와 스크립트 엘리멘트로 바로 컴포넌트 바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액트가 이 코드들을 HTML 바디가 아닌 헤드에다가 마운트 시켜주고요. 이 리소스들이 다 로딩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버튼 엘리멘트를 그릴 거예요. 네, 바로 트위터 부트스트랩 모양의 버튼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 부분에는 버튼 컴포넌트에 있는 버튼 엘리멘트만 있고 스크립트나 링크는 바로 요 헤드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되었죠. 프리로딩이나 뭐 프리패치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실험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액션을 관리하는 유즈 액션 스테이트 훅이 추가되었습니다. 폼 엘리먼트랑 함께 사용하면 이 폼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 컴포넌트에서는 유즈 폼 스테이터스로 상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즈 옵티미스틱 훅을 쓰면 낙관적 업데이트 UI를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서 프로미스가 이행될 때까지 유주 훅으로 렌더를 지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 사항도 많았어요. 뭐 레프 객체를 직접 프롭스로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졌죠. 프로바이더 대신 직접 컨텍스트 컴포넌트를 랩핑하면 됩니다. 그리고 HTML 헤드 영역에 있는 뭐 메타 데이터나 이런 뭐 정적 리소스를 컴포넌트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는 처음 정리해 봅니다. 18 버전을 모른 채로 이 19 버전 변경사항을 읽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기회가 되면 요 리액트 18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